문제도 1학년들이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어쨌든 문제는 검토하고 여러분한테 풀어보라고 한 거고 충분히 풀 수 있는 난이도고요. 기존에 봤던 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뭐 문법이 좀 헷갈리는 게 있겠지만 나머지는 그렇게 더 어렵지 않다. 오히려 선택지가 좀 더 분명하고 짧다라고 느껴졌고 충분히 여러분이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했고 잘 봤잖아, 규현이. 그렇지 않니? 더 어려워서 풀었을 때 정빈이 어땠어? 너는 이제 비교치가 없고 너는 더 어려웠어? 이게 더 쉽지 않았어? 그건 아니었어?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그 전하고 별 차이는 없었는데 물론 개개인의 어떤 그 지문에 대한 것들이 있겠죠. 근데 문학이 예를 들어서 내가 맞아야 되는데 틀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질문 중에서 지금 문학 보내준 사람들 기준에서 문학에서 좀 더 질문이 많아서 오늘은 좀 문학 위주로 설명을 해줄 거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교재에서 비문학 하나 잠깐 설명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 라고 보시고요. 일단 앞에가 원래 딱 4시에 끝나려고 했는데 고3 애들 모의고사가 좀 어려운 거라서 걔네들이 나중에 이제 본인은 나도 고3거 한번 풀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원하시면 제가 고3거 드릴게요. 피를 볼 것이야. 네. 그래서 오늘 게 좀 어려워서 앞에 질문이 조금 늦어졌어요. 자, 일단 사과 얘기를 하고 자 그리고 같이 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수요일날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볼 때 80분이면 뭐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아서 짧게 얘기하겠지만 여러분이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원래 풀던 대로 푸세요. 원래 풀던 대로. 지금 3학년은 예를 들어 선택이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1번부터 45번 화작문이 모두 골고루 들어가 있는 문제를 풀 건데 영역이 지금 화법 작문, 그 다음에 문법, 자, 그 다음에 문학, 독서면 얘는 1번부터 15번으로 정해져 있고 얘는 순서가 뒤죽박죽이거든요. 근데 얘가 때로는 문학끼리 모여 나오기도 하고 독서끼리 모여 나오기도 하고 뒤죽박죽 섞여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순서는 여러분 신경 쓰실 필요 전혀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무언가를 제일 먼저 풀 것인가를 고민하세요. 어차피 여러분 우리 교양 쌓으려고 시험 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제한된 시간에 얼마나 빨리 푸는가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시간이 모자른다. 그러면 내가 어디를 먼저 풀겠는가? 정해진 법칙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화작에서 좀 집중이 안 돼라는 사람들은 문학은 화작에 비해서 조금 느슨하게 읽어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집중이 안 돼서 화작을 많이 틀리는 사람은 문학부터 풀어주시면 되고요. 문학이 뭔지는 알죠? 작품이 있으면 제목하고 작가 이름이 있는 게 문학이에요. 그거 없이 그냥 줄글은 다 독서고. 그래서 화작이 집중이 안 된다 하시면 문학부터 푸시면 돼요. 보통 독서부터 푸는 경우는 드무니까요. 자, 그리고 그게 아니면 가장 노멀한 순서는 애들이 화작을 먼저 풀고 문학, 독서, 문법이 애들이 가장 노멀한 순서인데 내가 잘 푼다. 그러면 어떤 순서로 풀어도 전혀 지장은 없어요. 그냥 평상시에 자기가 풀던 대로 조금 더 시간 내에 많이 맞출 수 있고 내가 잘하는 영역을 먼저 푸시면 돼요. 어차피 10개, 5개고 얘네들은 지금 반반씩 섞여 있잖아요. 뭐 14개, 16개, 15개, 15개 되기도 하는데 아니 미안해요. 5개죠. 그럼 여러분이 실제로 문제 풀 때 문법을 상위권 애들도 3개에서 5개가 실제로 왔다 갔다 해요. 난이도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쨌든 기본의 값을 유지하시려면 화작이나 문학이 남들 맞는 만큼 거의 다 맞아야 돼요. 거의 얘네들이 변별력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읽으실 때 본인이 잘하는 걸로 읽어주시고 그리고 낯선 지문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했죠. 1학년, 2학년 낯선 지문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내가 읽어낼 수 있는 것만 읽어내고 자, 문법은 잘 풀 수 있는 사람들은 푸시고요. 내가 문법을 풀면 많이 틀린다는 사람들은 풀 수 있는 것만 풀고 나머지는 넘기시고 독서나 문학을 풀어주세요. 아셨죠? 자, 1번부터 10번, 6번 화작문은 넘어가 드릴 건데요. 내가 이걸 선택한 이유는 일단 나머지 독서나 문학이 너무 어려운 걸 보기보다는 조금 평이한 걸 보자. 일단 내 생각은 그랬어. 평이한 걸 보자 이랬고 보통 이 시험에서 애들이 형태소에서 많이 틀렸거든요.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문법은 오늘.
자, 형태소 부분에서 애들이 12번에서 의외로 애들이 여러분은 많이 맞추셨는데 실제로 작년, 재작년을 1학년, 2학년 풀었을 때 이 형태소 문제들을 많이 틀렸습니다. 근데 형태소나 의문의 변동은 자,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사례 분석 때문에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개념을 안다고 반드시 맞추는 영역은 아니에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러면 사례 분석을 하실 때 답을 좁혀가는 연습을 해주시고 형태소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나왔을 때 이런 사례 분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넣어드린 거예요.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들은 뭐 의문의 변동 얘는 기존보다 쉽게 좀 나온 편이에요. 의문의 변동은 기존보다 쉽게 나왔고 그래서 그냥 의문의 변동만 물어볼 수 있고 이렇게 모음표나 자음표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표준 발음법을 가지고 물어볼 수 있다. 근데 대부분 사례 분석형이다. 자, 넘어가 드릴게요. 자, 넘어가 드리고 오늘 주로 문학 위주로 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문학을 설명했는데 생각보다 비문학을 많이 맞추셔서 자, 일단 10쪽부터 갈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공통으로 하고 지금 점수 격차가 좀 나기 때문에 일단 잘하는 친구들은 빨리 보내드리고 그리고 나서 질문이 많은 친구들은 좀 따로 남아서 개별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지금 보시면 10쪽, 11쪽 보세요. 자, 작품이 가장 여러분 기본적인 작품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설명 없이 시만 묶일 수도 있어요. 자, 만약에 가처럼 설명이 들어가 있다면 무조건 가를 먼저 읽으셔야 되고 설명이 다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이 또 다른 작품이 아니라 작품에 대한 해설이 실려져 있으면 얘를 무조건 가에 있든 다에 있든 먼저 읽어라. 보기에 있다면 보기에 먼저 읽어라.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10쪽 작품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되는 사람? 괜찮아요? 괜찮아? 자, 그럼 문제 위주로 갈게요. 자, 10쪽과 11쪽은 질문 받을게요. 이거 틀린 친구들이 있어서 오답을 했는데 혹시 질문? 괜찮니? 괜찮아요? 이거 틀린 사람 있었는데? 몇 번? 29번. 자, 29번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너는 오답 한 거야? 이거? 오케이. 자, 29번 잠깐 보세요. 지금 연시조가 나왔을 때 얘는 좀 쉬운 선택지예요. 구성 자체가. 왜냐면 연시조를 어렵게 내면 이런 선택지가 나와요. 제1수는 제4수와 달리 하나의 시조 안에서 그 시조끼리 비교하는 선택지가 나올 때가 사실 더 어려워요. 동시에 봐야 되니까. 근데 얘는 하나씩 물어봤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만 알면 풀 수 있는 거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지금 지문을 보고 그리고 갈게요. 자, 보기를 보시면 보기 보세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유배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은거했던 곳이다. 자, 그는 혼탁한 정치 현실을 떠나서 그러면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자, 그곳에서 자, 좀 크게 할게요. 네. 자, 10여 년간 자연을 즐기며 생활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고전에서 자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자연과 속세를 대립적인 공간으로 많이 그려집니다. 여기는 이렇게 대립적인 공간으로 그렸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얘는 뭘 잊지 않았어? 군신의 도리, 임금과 신하의 도리를 잊지 않았다. 여러분, 군신의 도리라는 거는 세속적 가치예요? 세속적 가치가 아니에요? 세속적 가치예요. 이게 속세의 가치예요. 충이라는 거. 예전에는 자연 친화적 작품이 나오면 단순히 자연이 너무 좋아 이런 얘기만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의 트렌드는 자연 친화적 작품이 나왔을 때 자연 속에 있으면서 이런 속세의 가치 혹은 속세의 가치 때문에 내적 갈등하는 것까지 나와요.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최근에 어떤 자연 친화의 트렌드는 사실은 속세의 가치와 내적 갈등하는 게 좀 트렌드긴 하다라는 건 참고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이야기에서의 가장 포커스는 얘가 이곳을 떠나서 자연을 즐기며 살고 플러스 군신의 도리를 잊지 않았다. 이것만 알면 되겠죠. 자, 만흥의 뜻이 뭐예요? 흥으로
가득 찬 거예요. 완전 신난다. 자, 그렇게 한번 보시고 얘는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필수니까. 자, 해석을 해드릴 거고. 자, 가의 내용을 보시면 가에서 만응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잠깐 볼게요. 여기 지금 만응에 대한 거. 네. A를 잠깐 보시면 강호 가류에 해당이 되죠. 훈민가가 오륜. 자, 뭐 임금과 신하, 부부끼리 또는 형제끼리 5가지 윤리에 대한 게 오륜 가류에 들어간다. 실제로 여러분 지금 이 오륜 가류에 대한 이런 내용들 올해 3학년 EBS에도 실려 있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자,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삶을 노래했다. 가장 많아요. 여러분이 배우는 거의 절반이 다 자연 친화적인 작품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아까 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들이 지향했던 자연은 세속적인 가치와 동떨어진 검소하고 청빈한 이 말을 묶어서 뭐라고 했어요? 안빈낙도의 공간이다. 같은 얘기죠. 그 속에서 뭐다? 이상적인 조화를 추구하며 누구와? 자연과 인간의 그 조화를 추구하며 자신의 심성을 닦는 그게 뭐예요? 자신의 심성을 닦는다는 말이 똑같죠? 수기다. 수기에 힘쓰며 살았다. 결론 자연 속에서 욕심 없이 자신을 수양하며 닦는 내용이 나온다. 끝. 자, 볼게요. 자,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여러분 띠집은 초가집이에요. 자, 여러분이 작품을 보실 때 자연물이 한두 개 나왔다고 무조건 자연친화가 아니에요. 적어도 자연물이 3개 이상 나오고 자 또는 이런 초가집 이런 단어들 낚시, 어부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무조건 자연친화예요. 자 조그만 이런 풀로 만들어진 집, 초가집 바로 뭐냐? 소박한 삶을 뜻합니다. 그럼 내가 자연 속에서 산수라고 쓰고 자연이라고 읽는다. 자연 속에서 원준이 괜찮니? 네. 자연 속에서 초가집을 짓노라고 하니 그 뜻을 모르는 남들은 비웃는다 한다마는 자 어리고 여러분 아셔야 되는 단어라고 했었습니다. 어리석은 시골뜨기의 생각에는 그것이 뭐다? 내 분수다. 내가 이렇게 초가집을 짓고 사는 게 내 분수야. 소박하게 사는 게 내 분수야. 자 나는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있어요. 안분지족에 대한 얘기죠. 별 얘기 없어요. 자, 근데 이렇게 나의 삶에 대해서 내 뜻을 모르는 남들은 웃는다는 거예요. 비웃는 거겠죠? 고정이 되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만응을 알면 바로 일수 본 다음에 29번을 바로 가도 되고 푸는 방법. 내가 이 시조를 모른다. 그러면 전체를 보고 가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얘는 지금 면으로 구분되어 있고 하나씩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 가도 크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바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자 29번에 1번 보세요. 자, 남들과 향함은 서로 대조되어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남들은 지금 나를 비웃고 있고 시골뛰기인 나는 그런 소박한 삶을 지향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화자가 지향하는 자연친화를 드러내고 있더라.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수는 빠르게 가보죠. 별 얘기 없으니까. 자, 보리밭 풋나무를 알맞게 먹은 후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초가집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소박해요. 고기가 없잖아. 자, 보리밭 풋나무를 알맞게 먹은 후에 자, 바위끝 물가에서 슬같이 실컷 놀아요. 별 얘기 없죠? 그럼 그 밖에 남은 일들은 부러워할 줄이 있겠는가?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럼 내가 자연 속에서 신나게 먹고 즐기는 것 이외 바로 뭐예요? 세속의 가치죠. 세속의 가치를 나는 부러워하지 않는다. 추구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사수 볼게요. 사수가 사실은 이 전체 만응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밑에 어휘풀이가 있고 여러분 어휘풀이가 있으면 무조건 보고 읽으셔야 돼요. 왜? 필요하니까 준 거예요. 자, 보시면 자, 누가 삼공보다 여러분 삼공이라는 건 삼정승,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같은 이런
높은 벼슬보다. 여러분, 벼슬이라는 건 세속적 가치예요? 자연적 가치예요? 세속적 가치죠? 그럼 당연히 부정이고 화자가 추구하지 않겠지. 누가 이런 높은 벼슬보다 낫다고 했어요. 뭐가 낫다는 거지? 자연 친화가. 자, 자연이 낫다고 하더니 만승이, 만 개의 수레, 만 개의 람보르기니. 자, 여러분, 단순히 부자가 만 개의 어떤 수레를 가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정도로 높은 지위, 밑에 천자, 임금이라고 나와 있죠. 자, 임금이 이만하겠는가? 이때 이는 자연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거야. 사람들이 자연이 이런 높은 벼슬보다 얘가 더 좋아. 자연이 짱짱짱이라고 말했는데 내가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어휴, 이런 높은 벼슬은커녕 임금보다도 얘가 더 좋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해석을 못해도 어차피 얘가 자연 친화적인 작품이니까 당연히 자연을 좋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제 생각해보니 소부허요. 여러분 알아야 되는 애들이에요. 자연에 은거하는 대표적인 사람들. 자, 얘네가 참 영리했다. 참 얘네 잘했어. 아마도 임천하능을 비할 곳이 없어라. 자, 선생님 전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거 계속해서 무슨 얘기예요? 자연 친화. 그럼 적어도 얘가 이런 가치가 아니라 이 만승과 30이라는 세속적인 가치가 얘는 지금 다 똑같아요. 다 세속적인 가치예요. 이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연을 추구하겠다는 얘기겠지. 몰라도. 자, 여러분 임천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요? 자연이라고 써요. 읽어요. 자, 그 어떤 숲을 그 다음에 신의 한가로운 흥치. 자연에서의 한가로운 흥치를 비교할 곳이 없다. 자연이 짱짱짱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2번 선택지 보세요. 얘가 자연에서 은거했던 인물이다 라고 여러분 지금 세상을 등지고 살았던 사람들, 세상이라는 건 속세잖아요. 그럼 그것을 등지고 어디로 갔어? 자연에 갔겠죠. 근데 소부허요는 외워두시면 좋아요. 자연 친화에서 많이 나와요. 고전에서. 그래서 얘네들은 자연 친화한 인물들 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더라. 그럼 2번도 지워지잖아요. 자, 훈민가 갈게요. 뭐 여기에서 지금 오륜에 대한 이야기들 참고로 보시고요. 자, 얘 한번 볼게요. 오수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임금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자, 달을 볼게요. 자, 여러분이 실제로 실전에서 문제 풀 때는 지금 제가 29번을 풀면서 지금 두 개를 같이 보지만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이 만응을 봤으면 만응과 관계된 문제를 먼저 풀어야겠죠. 26번, 26번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나와 관계된 29번 그 다음에 네 없네요. 네, 그 다음에 또 있구나. 27번. 네, 27번, 29번을 같이 풀어야겠죠? 네, 질문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여러분 오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얘네가 지켜야 되는 5가지 윤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훈민가 계열은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려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고전 시가나 고전 소설은요. 나왔던 애들이 실제로 많이 나와요. 1학년, 2학년 때는 낯선 지문을 6월하고 11월에 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빛을 못 보지만 3학년 올라가시면 여러분이 배웠던 얘네들이 내신이든 2학년 문학할 때든 1학년 문학할 때든 그 다음에 3학년 내신이든 3학년 수능이든 배웠던 고전들이 굉장히 빛을 발휘하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 요번 주 모의고사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네들은 지금 올해 EBS에도 여러분 똑같은 훈민가는 아니지만 이 유사 계열의 훈민가가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애들이 올해 안 나와? 그럼 뭐야? 니네가 수능부터 나올 수 있는 애들이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꼭 숙지하고 모르는 작품은 알고 가시는 게 무조건 중요해요. 자, 볼게요. 임금과 하늘 사이는 임금과 백성 사이는 하늘과 땅이다. 그럼 무슨 말이야?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임금 가장 높고 백성은 좀 낮잖아요. 자, 나의 서러운 일을 다 알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시는 뭐예요? 이거 무슨 높임이죠? 넌 알 것 같아.
몰라? 무슨 높임이지, 정빈이? 맞아요. 맞아요. 주체 높임. 자, 얘가 지금 주체 높임이에요. 그럼 주어가 누군데? 주어가 생략돼 있지. 주어가 누굴 것 같아요? 백성의, 즉 나의 일을 알려고 하는 거 누굴 것 같아요? 여기서 높이는 거 누굴까? 임금이야. 그러면 뭐가 임금께서 나의 서러운 일을 다 하려고 하시니 우리가 살찐 미나리를 어떻게 혼자 먹겠는가? 그럼 누구한테도 바치겠다는 거야? 임금한테도. 그럼 지금 임금과 백성 사이가 아주 지금 신분적으로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백성의 서러운 일을 다 알려고 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임금께서 백성을 잘 보살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감사하는 백성들의 이야기다. 자, 그 다음. 자, 사수. 자, 어버이가 살아계실 때 섬긴 일을 다하여라. 자,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키워드가 임금에 대한 거였다면 여기는 지금 부모에 대한 거고 보나마나 뭐겠어요? 효겠죠. 여기가 충이라는 오륜이었다면 얘는 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자, 어버이가 살아계실 때 섬긴 일을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슬프다고 어찌하겠는가? 돌아가시면 끝이잖아요. 평생에 다시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이게 뭐예요? 효도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 지금 다의 이수를 보시면 자, 여러분 3번. 자, 혼자 어찌 먹으리 라는 명령이다. 자, 여러분 얘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이. 명령은 어떻게 끝나죠? 혼자 어찌 먹으리, 먹겠는가 라고 했고 여러분 이건 의문형이죠. 명령이에요? 아니에요. 전체적인 내용에서 명령도 있고 교화도 있지만 얘는 아니라는 거야. 백성들이, 임금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니까 우리가 어떻게 혼자 먹겠어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령형이 아니에요. 그리고 명령형이 되려면 라로 끝나야겠죠. 근데 조심할 건 라가 있다고 무조건 명령형도 아니죠. 감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가장 기본이라는 건 일단 명령의 이런 형태를 띄어야 된다. 다른 걸 모르시면 이건 알아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명령을 갖고 있는 건 어디죠? 우리가 지금 배운 것 중에서 지금 우리가 이수랑 사수를 배웠거든요. 명령은 어디죠? 사수의 이거죠. 다하여라. 이게 명령이죠. 여러분 이거는 명령이 아니죠? 이건 영탄이에요. 여러분 라가 있다고 무조건 명령은 아니다라는 건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감탄의 의미도 명령을 쓰기 때문에. 자, 근데 기본적으로 얘는 아니죠. 네.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여러분 답이 나왔고요. 뭐 4번에 지나간 후면 가정인 것 뭐뭐하면 가정 크게 문제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얘네들 보세요. 여러분 나머지는 빨리 갈게요. 자, 뒤에 보시면 자, 여기서는 누구에 대한 얘기일까? 여긴 어버이, 여긴 임금. 그럼 십수는 누구에 대한 얘기죠? 네, 친구. 벗이잖아요? 그럼 친구끼리 뭐 하죠? 우정, 신의에 대한 얘기죠. 굳이 읽지 않겠습니다. 자, 14수는요, 누구에 대한 얘기죠? 자, 얘는 지금 벗에 대한 얘기고, 자, 보세요. 비록, 못 입어도. 지금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 적기가 됐기 때문에 고전문학 읽으실 때는 소리 나는 대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게 원래는 이거겠죠. 이거겠죠? 내가 비록 못 입어도 남의 옷을 빼앗지 마라. 아, 남의 것을 훔치지 마라. 내가 비록 못 먹어도 남의 밭을 빌리지 마라. 라고 해서 여러분 이런 것도 뭐예요 지금? 명령이죠. 자, 한 곳대 실은 후면 고쳐 신기 어려울 것이다. 자, 때가 묻으면 자 이렇게 남의 옷을 빼앗고 남의 것을 먹으면 그게 바로 뭐야? 때가 묻은 거예요. 자, 그러면 고쳐 씻기 어렵다라는 거죠. 즉 남의 것을 탐하지 말란 얘기죠. 까지 괜찮아요? 자, 그게 답니다. 자, 그렇게 되시면 뭐 29번에 4번, 5번은 굳이 안 해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괜찮나요? 네, 넘어갈게요. 해석했으니까 나머지 혹시 틀린 사람들은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지금 11쪽, 12쪽을 잠깐 보시면 얘는 설명하진 않을 건데
제가 이제 비문학에서 지금 다른 것도 있지만 여기 지금 이거 이기론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올해 EBS 고3에도 이기론이 실려 있고요. 이것보다 더 많은 학자와 더 복잡한 얘기들도 많거든요. 근데 제가 3학년 EBS 연계 지문 해줄 때도 얘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지문이 좋아서 3학년 애들한테도 이기론을 이해하지 못하는 애들은 이걸 읽으라고 해줬어요. 지문을 주고. 그래서 그만큼 이기론에 아주 얘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이해를 못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얘기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고 이 내용은 꼭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왜? 이기론 나왔을 때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틀리게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외우는 게 아니라 숙지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만 하셨으면 좋겠다. 거의 다 맞추셔서 일단 넘어갈게요. 자, 뒤에 넘어가 주시면 자, 순서를 바꿔서 16쪽부터 먼저 할게요. 16쪽. 원래 비문학을 좀 위주로 설명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맞아서 비문학을 네. 일단 문학 위주로 가줄게요. 지금 이 김용택의 들고 기억 생각보다 조금 어려운 요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기보다 실제로 문제가 출제가 되면 어려운 거고요. 기존에는 많이 실려 있었던 작품은 아닌데 얘가 이제 작년에 EBS에 언급되면서 그리고 지금 17년도에 모의고사에 나오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알려진 작품이고요. 17년도 이전에는 많이 나오진 않았던 작품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EBS에도 실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 43번은 뭐냐면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문제고 44번은 보기를 바탕으로 감상한 거고 자, 그리고 45번이 지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지금 문제인데요. 일단은 44, 45번 위주로 풀어드릴 거거든요. 자, 실제로 44번이 3점이어서 되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답은 뚜렷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읽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고 자, 이 시는 님에 대한 애틋함과 자,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별의 상황에 대한 막막함이다. 자, 그럼 여러분 상황과 정서가 주어졌죠. 상황은 뭐야? 이별의 상황이고 화자의 정서는 애틋함과 다른 말로 하자면 뭐겠어요? 이별했기 때문에 님에 대한 그리움, 사랑의 감정과 막막함을 드러내줬다. 일단 요거. 자, 두 번째 보시면 화자는 님과 이별한 자신의 처지를 자 보세요. 여러분이 자연물을 쓸 때 자연물은 시에서 동일시 되거나 대비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단순한 배경으로 쓰이는 건 좀 드물고요. 대부분 대비나 동일시예요. 자, 화자는 님과 이별한 자신의 처지를 무엇과 늦가을의 아름다운 풍경과 대비했고 자, 그 다음에 동시에 특정 자연물을 화자와 동일시하거나 자, 또는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신의 정서나 처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마지막은 사실은 그렇게 변별력이 없어요. 왜? 이러한 표현법들은 거의 대부분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내가 지금 읽을 때 위시에서 이 자연물이 대비되는 애도 있고 동일시 되는 애들도 있구나. 이걸 지금 구분하면서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읽으면서 찾으셔야 돼요. 읽으면서. 아니면 또 봐야 되니까. 자, 그럼 보세요. 제목이 들국이죠. 들국화. 자, 그러면 얘도 지금 자연물이니까 화자와 동일시 되거나 대비되겠죠.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볼게요. 산마다 단풍만 저리 고우면 뭐한다? 자, 뭐한다요? 자, 반복되고 있네요. 산 아래 물빛만 저리 고우면 뭐한다요? 자, 그럼 스톱. 자, 지금 단풍과 물빛은 긍정의 시어예요? 부정의 시어예요? 긍정이죠. 왜요? 곱고 고우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물이 나왔고 긍정이니까 동그라미. 자,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화자는 무슨 상황이죠? 이별했잖아요. 화자는 지금 이별했다라는 걸 우리가 보기를 통해 알 수 있고 화자는 그래서 부정의 상황이었죠. 얘는 부정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대비되는 자연물 이미 찾았네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
그러니까 뭐 한다요? 아무런 쓸데가 없어. 님도 없는데. 아름다워봤자. 내가 놀러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죠. 에이, 자연이 아름다워봤자. 코로나 때문에 놀러가지 못하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자, 산 넘어 저 산 너머로 역시 반복되면서 운율이 있죠. 상그늘도 다 도망가 버리고 산 아래 집 뒤안 하얀 억새꽃, 하얀 손짓도. 자, 새로운 자연물 나왔죠. 이 손짓도 당신이 안 오는데 뭔 헛짓이다요. 자, 이렇게 손짓을 하고 있지만 당신이 어차피 오지 않는데 이런 손짓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자, 요 얘기는 사실 대비와 동일시가 동시에 되기 때문에 이따 설명할게요. 저런 것들은 얘네들을 지금 다 묶어서 저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죠. 왜? 님이 없기 때문에. 자, 뭔 소용이다요? 어두운 산머리.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우리가 자연물이 지금 다 화자를 비유하거나 동일시하거나 대조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초생달은 지금 누굴 나타낸 거죠? 그래. 이때 초승달은 그대 얼굴과 동일시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내 마음. 자, 마른 지푸라기 같으니까 내 마음이 지금 부정의 상태였는데 지푸라기도 부정이죠. 마치 버석버석하고 하얀 서리만 끼어가고 마치 내 마음처럼 내 마음을 드러내는 애들이죠. 자, 저 달도 금방 접을면 님이잖아요. 자, 저 달을 보면서 님을 떠올리는데 저 달마저 져버리면 나는 바로 뭐예요? 이 세상 길이 다 막혀서 더 이상 님을 볼 수 있는, 님을 떠올릴 수 있는 매개체가 없어지잖아요. 자, 그러니까 막막한 어둠 천지일 텐데 잘 보세요. 아까 보기에서 화자는 뭐라고요? 막막함을 노래했다고 했죠. 애틋함과 막막함. 그럼 이 막막한 어둠도 결국 뭘 뜻하는 거야? 화자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소재다. 동일시된 거죠. 병신같이 바보 천치같이 이 가을이 다 가도록 하얀 들국으로 피어 있으면 뭐 한다요? 자, 하얀 들국하고 그 다음에 하얀 억새꽃 얘기는 이따 할 거고요. 일단 한번 문제를 볼게요. 자, 시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쵸?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이 읽으면서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대로 대비와 동일시의 사물을 찾아가면서 읽는 게 중요해요. 자, 단풍과 물빛은 자연물과 대비했고 화자의 처지. 되죠? 네, 바로 지워지죠. 자, 2번. 하얀 손짓. 여러분, 손짓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안 오니까 손짓이 의미가 없다. 자, 당신을 향한 화자의 애틋한 정서를 손짓, 당신을 부르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맞는데 만약에 나는 얘가 잘 모르겠어 하면 일단 넘어가세요. 자, 두 번째. 초승달은 그대 얼굴을 떠올리며 이별의 상황에 막막해하는 화자와 동일시 된다. 초생달은 주어져 화자와 동일시 된다. 틀렸잖아요. 답이 끝. 왜? 뭐가 문제야? 그쵸? 여러분이 잘 끊어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주어고 얘가 서술어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면 얘는 틀린 거죠. 그래서 윗글에서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낯선 시가 나오든 배운 시가 나오든 배웠다고 맞는 거 아니고요. 안 배웠다고 틀리는 거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읽어내는 건데 자 그나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비문학이 오히려 1학년 애들은 잘 읽는 애들은 비문학을 더 쉬워해요. 쉬워해. 왜 쉽냐? 그냥 모든 정보가 그대로 직설적으로 쓰여져 있잖아요. 근데 문학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찾아내야 되고 숨겨진 의미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지만 얘도 비문학과 똑같이 읽어주시면 돼요. 어차피 여러분 이거는 주관적인 걸 물어보는 게 아니야. 왜? 주관적이면 다 생각이 다른데?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시인이 어떻게 썼든지 간에 물어보고자 하는 거는 정해놓고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가 나왔을 때 보기의 근거로 찾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문학을 어려워하지 마시고 명시적으로 드러난 것만 읽어라. 이게 뭔지 모르겠으면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읽어낼 수 있는 것만 읽어내세요. 어차피 무슨 내용인지는 알잖아. 써있으니까. 시가 어려우면 써주거든요. 근데 심지어 얘는 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단 말이죠. 단지 뭐냐? 이런 자연물 때문에 이걸 캐치를 못하시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를 보실 땐 가장 기본이 상황, 정서. 그 다음에 긍정과 부정. 수많은 기법이 있지만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하셔도요. 모든 시가 다 분석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보세요. 답은 나왔고 자, 막막한 어둠. 아까 화자의 막막함. 그러니까 이런 걸 놓치지 마야 돼요. 화자의 정서가 좋는데 왜 이걸 체크를 안 해? 그럼 막막함이니까 막막한 어둠은 화자의 정서겠죠?
아까 마른 지푸라기 같은 마음이니까 화자의 정서죠. 자, 그 다음에 허런 서희가 끼었다. 자, 그만큼 춥고 외롭게 느껴지는 화자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고 화자의 정서랑 동일시되는 애들이고 화자의 정서를 심화할 수 있죠. 여러분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는 애들은 웬만하면 다 돼요. 왜? 봐봐. 여기 예쁜 애가 있어. 여기 예쁜 애가 있어. 그럼 예쁜 애들끼리 있어. 우리 예쁘다고 느껴 안 느껴? 안 느껴? 예쁜 애들끼리 있어도 우리는 예쁘다고 느껴요. 여러분 여기 소녀시대 유나가 있고 아이유가 있어. 얘네 예뻐 안 예뻐? 예뻐. 유나는 좀 별로 안 예쁜 것 같은데. 이라고 우리 말하진 않잖아요.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 이건 개인적인 취향이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통 예쁘다고 말하는 그런 얼굴을 갖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누굴 말하긴 좀 그렇고 자 못생긴 인물을 뒀어요. 자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아이유가 예쁜가 안 예쁜가를 말하고 싶어. 근데 예쁜 애 옆에 있어도 얘는 예쁜 거고 못생긴 애 옆에 있으면 얘 예쁨이 더 도드라지겠죠. 자 둘 다 동일시 되는 속성도 부각되는 거고요. 대비되는 속성도 부각이 돼요. 다만 예쁜 애들끼리 있는 것보다 못생긴 애가 있을 때 얘 예쁨이 훨씬 더 부각되죠. 날씬한 애들끼리 있어도 우리는 날씬하다고 느끼지만 날씬한 애랑 뚱뚱한 애가 있으면 날씬 애가 더 부각되죠. 혹은 뚱뚱한 애가 더 부각되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심화하는 역할은 해요. 동일시든 대조든. 그러니까 얘가 웬만하면 틀려 안 틀려? 이 단어 자체는 안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얘는 별로 여러분 변별력이 없는 선택지예요. 틀릴 수가 없는 선택지니까. 이러한 자연물, 아까처럼 뭐냐? 얘가 막막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전혀 딴 얘기가 아닌 이상은 얘네가 틀릴 수가 없어요. 변별력이 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가 변별력인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동일시되는 애랑 있고 대비되는 애가 있을 때 얘를 더 많이 쓰는 이유는 얘보다는 이렇게 놨을 때 훨씬 더 의미가 부각되기 때문에 대조를 훨씬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실제로 동일시보다는 대조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문학에서는. 자, 그 다음 하얀 들국을 통해서 여러분 제목이기도 했잖아요. 제목이기도 했어요. 이 들국을 통해서 부정적 상황에 놓인 화자의 처지다. 그럼 얘가 일단 부정적 상황에 있어야겠죠. 들국의 부정적 상황은 뭐죠? 5번만 봐도 가능해요. 5번 선택지만 봐도 가능해요. 들국의 부정적인 상황은 뭐죠? 네, 오케이. 서리봐. 서리가 뭔지 알죠? 늦가을에. 여러분 서리는 겨울이 아니에요. 서리가 내리는 건 가을이에요. 어떤 차가운 그 얼음알갱이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꽃한테는 사실 치명적인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부정적인 상황, 얘도 부정적인 상황에 놓인 화자다. 여러분 어차피 들국은 화자와 동일시되거나 대비되잖아요. 근데 자, 이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서 이것만 가지고는 여러분이 모르겠지만 여기 써 있잖아요. 부정적인 상황에 놓인 화자와 화자의 처지를 드러낸다. 그러면 얘가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지워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가 여러분 물음표가 생길 수가 있어도 여러분이 시 자체만 그대로 읽어주시면 소생딸 같은 그대에서 얘랑 동일시라는 거는 캐치를 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렵게 가지 마시고 확실하게 하는 것만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된다. 이 정도. 괜찮아요? 네. 어렵습니다. 이 시어들의 의미를 찾는 거는요. 지금 그나마 현대는 괜찮은데 고전은 해석이 안 돼서 틀리기도 해요. 아까 이제 3학년 애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던 건데 만약에 여러분이 아까처럼 만능 정도는 쉬운데 좀 어려운 고전이 나왔다. 고전 시가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해석을 줘요. 우리도 아까 어휘풀이 정도로도 충분히 지금 답이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운 고전 시가 나는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어 라는 작품이 나오면 어휘풀이로 충분히 답이 나와요. 대부분 1학년 문제들은. 근데 그게 3학년은 추리가 더해져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휘풀이로 충분히 고전도 해석이 되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어휘풀이를 넣어서 해석을 하자. 자, 일단 45번 보세요. 자, 43번은 안 해도 괜찮나요? 43번 틀린 사람, 43번. 괜찮아요? 네. 그러면 45번 잠깐 볼게요. 45번. 자, 이 작품이 사실은 쉽진 않아요. 이 나의 작품을 읽고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한번 읽어줄 건데, 자, 한번 보세요. 많이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3학년 기출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자, 사람이 벽이 없으면, 자, 이 벽이 뭘까? 자, 몰라. 일단 넘어가세요. 자, 벽이 없으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자이다. 그 말은 뭐야? 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없어야 된다는 거야? 있어야 된다는 거다. 일단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벽이라는 게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의 의미로 쓰고 있구나. 자, 근데 벽이란 이라고 좀 나오잖아요. 질병과 치우침으로 이루어져서 편벽된 병을 앓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자, 이 벽의 의미를 지금 써주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뜻을 보세요. 뜻을 보면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의 뉘앙스가 훨씬 강하잖아요. 어느 한쪽으로 좀 치우쳤다. 혹은 어떤 병 이런 거잖아요. 근데 서술자는 지금 긍정으로 얘기하고 있구나. 그 말은 뭐야? 우리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과 다른, 통념과 다른 생각으로 쓰여져 있구나. 아직까지는. 그쵸? 그럼 그게 유지되는가 바뀌는가 봅시다. 자, 벽이 편협된 병을 뜻하지만 고독하게 새로운 것을 개척하고 전문 기회를 익히는 것은 오직 벽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하다. 자, 이 얘기를 보는 순간 왜 긍정으로 받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벽이라는 것 자체가 좀 부정적일 수 있지만 그런 걸 가진 사람이 뭔가 전문적인 거, 뭔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다. 여러분 에디슨에 대한 이야기를 보시면 에디슨에 나오는 정규문을 보시면 가장 여러분 기본적인 거 달걀 품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의 어떤 정상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걔가 봤을 때 세상의 눈으로 봤었을 때는 걔가 좀 너무 그렇게 막 집착하고 지가 심지어 막 알을 풀어보고 좀 이상한 그런 행동을 하지만 오히려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새로운 걸 얘가 개척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거를 서술자는 긍정으로 본다. 자, 까지고 여러분 지금 구체적인 김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김군이 화원을 만들었다. 자, 김군은 꽃을 요게 이제 두 번째 문장 연관이 되죠. 당연히 여러분 문제를 먼저 봤을 테니까 지금 이 기억에 주목해서 읽어야겠죠. 자, 꽃을 주시한 채 하루 종일 눈 하나 끔찍하지 않는다. 잘 보세요. 이 얘기랑 이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닐 거야. 일반론적인 이야기고 구체적인 이야기니까 여기 있는 걸 적용하겠죠. 그러면 꽃만 주시한 채 한 번도 끔찍하지 않는다는 게 김군이 갖고 있는 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거 생각하셔야 돼요. 자, 꽃 아래 자리를 마련하여 누운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손님이 와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아요. 좀 이상한 것 같죠? 그런 김군을 보고 미친놈 아니면 멍청이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이 비우는 거지.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 그러나, 항상 그러나 뒤가 중요하죠? 그를 비우는 웃음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그 웃음소리는 공허한 매알면 남기고 생기가 싹 가시게 되리라 하고 화자가 말하는 거야. 화자는 김군을, 이 벽을 가진 김군을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겠죠. 지금 여기에서는 이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김군의 벽이 되는 거죠. 김군은 만물을 마음의 스승으로 삼고 있다. 김군의 기회는 천고의 누구와도 비교해도 훌륭하다. 자, 계속해서 지금 김군을 긍정으로 보고 있죠. 자, 백하보. 여러분 이 백하보가 지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얘기잖아요. 마저 읽어볼게요. 백하보를 그린 그는 얘가 김군이잖아요. 자, 꽃의 역사에 공헌한 공신 중의 하나로 자, 여러분 밑에 보시면 백하보가 뭐예요? 얘가 왜 이렇게 그려올 수 있었을까? 꽃을 이렇게 집중하고 관찰했기 때문에 얘가 백하보를 그릴 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집중해서 꽃에 관찰한 결과 얘는 이것을 썼고 그래서 꽃의 역사에 공헌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자, 벌벌 떨고 게으름이나 피우면서 천하의 큰일을 그르치는 위인들은 편협된 병이 없음을 뻐기고 있다. 그럼 이렇게 나는 편협된 병이 없어요 라는 거는 서술자가 봤을 때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죠? 서술자는 편협된 병을 있어야 좋다고 봤으니까. 그럼 이렇게 뻐기고 있는 애들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 되겠죠. 자, 그런 자들이 이 그림을 본다면 이 그림은 백화보죠. 깜짝 놀랄 것이다. 하고
박제가 내가 이러이러한 주인이 쓰다 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벽을 통해서 훌륭한 어떤 업적을 남긴 김군을 예찬하고 있는 겁니다. 끝났어요. 자, 지금 45번 보세요. 기역과 같은 벽의 공훈을 얻기까지 니은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맞는 거 아니에요? 왜 틀렸죠? 아는 사람. 1번 왜 틀렸죠? 그렇지. 따라서 얘네들은 바뀌어야 되죠. 여러분 가장 기본이에요. 대상 바꿔치기 하는 거. 여러분 지금 끊임없는 탐구를 통해서 니은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쵸? 네. 그 끝이야. 이제 끝났어요. 사실은. 자, 기억을 아름답게 가꾸는 행위를 통해서 니은에 대한 병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이거는. 네. 말이 아예 안 돼요. 얘가 이제 물론 기억을 지금 얘가 잘 가꾸고 주시하고 관리하면서 니은에 대한 병을 극복한 게 아니라 니은을 쓰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기억에 대한 편협된 병이 니은과 같은 공훈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괜찮으시죠? 네. 제가 봤을 때 시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것 빼고는 얘를 틀린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 4번 보시면 기억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니은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억에 남다른 의미와 가치를 부여했다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니은에 대한 편협된 병이 작용했다라는 그 뒷부분이 틀린 겁니다. 네. 자, 오히려 얘가 남다른 의미나 가치를 부여해서 니은을 만들어낸 거죠. 자, 그 다음 기억을 탐구하는 행위에 대한 사람들의 비웃음이 니은과 같은, 자 보세요. 이 오답을 할 때 5번이 나왔거든요. 근데 보세요. 기억을 탐구하는 행위에 대한 사람들의 비웃음이 있었죠. 근데 그 비웃음이 이걸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비웃음이 있었고 이런 업적이 있었다는 거는 각각의 사실은 오케이. 하지만 이걸 이끌어낸 거는 아니죠.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각각의 설명이 있고 이 논리적인 관계가 틀린 걸 찾는 게 어려운데 여기서는 얘가 기억에 대한 탐구가 있었기 때문에 니은을 이룬 거지 비웃음은 전혀 연관이 없더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질문했던 거를 여러분 봐드렸고요.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개별 질문 받을 건데 여기서 혹시 꼭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질문이 있었던 사람, 이 모의고사에서 36번 36번 볼게요. 자, 네, 36번 볼게요. 지금 요 인물에 대한 이해가 나와 있잖아요. 요 비슷한 유형이 실제로 다른 기출에도 언급이 되는데 여러분이 고전을 보실 때 인물이 제일 중요해요. 물론 소설에서 인물이 중요해요. 현대든 고전이든. 그런데 고전 소설의 대부분의 문제가 다 인물에 대한 거예요. 글의 일치조차도 인물을 집어넣어서 많이 보기 때문에 인물을 이해하시는 거고요. 여러분이 실제로 문제를 볼 때요.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야. 하나 빼고 다 틀리죠. 그냥 누가 등장했다는 것 말고 우리한테 정보를 주는 게 없기 때문에 읽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용 일치 문제가 있구나. 근데 당연하죠. 소설에서 내용 일치 문제를 안 물어보는 문제는 없어요. 가볍게 넘어가시고. 자, 세부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세부적인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고 서술상의 특징을 같이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인물이고 갈등이죠. 자, 여러분들이 고전소설 혹은 소설을 보실 때 잠깐 보시면 여기다 쓸까요? 네. 여러분이 고전이든 소설을 보실 때 그 읽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소설을 잘 못 읽는다라는 친구들 보시면 자,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맨 처음에 앞부분에 줄거리가 있는 부분이 있죠. 없는 경우도 있고 앞부분의 줄거리에 대부분 주인공이 나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먼저 본 다음에 제목을 봐요. 시도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정비전이라고 나와 있죠. 정비전.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이 한자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 라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문제를 보는 순간 정비가 사람 이름이란 어떤 그 이름이라는 건 좀 그렇고 어떤 직책? 뭐 이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물을 뜻하는 거다라는 건 알 수 있겠죠. 그 정도 여러분이 이걸 보고 이게 인물을 뜻하는구나. 그럼 얘가 주인공이겠네. 하고 문제와 제목을 통해 파악이 되시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할 일은 그러면 자, 대부분 여러분 반드시는 아니에요.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부분 고전에서 대부분이
주인공이 제목의 이름으로 나오는 경우 거의 다 긍정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100%는 아니에요. 아주 드물게 예외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이 앞부분의 줄거리든 이렇게 제목이든 문제를 통해서 주인공을 찾아내고, 자, 그러면 고전소설은요, 대부분 여러분이 인물을 찾았어. 즉 주인공을 찾았어요. 자, 그럼 찾고 나서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갈등이 있는가 없는가. 자, 고전은 대부분 갈등을 줘요. 왜냐면 구조가 스토리가 뻔해요. 갈등 위주로 드러나지만 착한 애 나쁜 애 권선징악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 관계가 분명히 드러나지만 장면을 어디에서 끊느냐에 따라서 갈등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전소설은 대부분 갈등에서 많이 끊더라. 자, 그럼 여러분이 주인공을 찾고 나서는 자, 갈등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 갈등이 있는가? 갈등이 있어. 예스가 됐어. 그러면 그 갈등하는 주체, 자, 누구랑 갈등하는가를 보셔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갈등하는 인물을 찾아야겠죠. 얘와 적대적인 인물을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얘랑 갈등하는 인물을 찾습니다. 즉, 적대자 혹은 갈등하는 인물을 찾아요. 그리고 나서 왜 갈등하는지 당연히 원인을 찾고요. 동시에 뭐냐? 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조력자를 같이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갈등하고 나면 그 다음 뭐냐? 이것이 우리 아까 원인 파악했잖아요. 그 원인이 해결이 돼서 이 갈등이 해결까지 나오는지 갈등 상태에서 끝나는지 장면이 어떻게 끊기냐니까 그걸 찾으면서 읽어가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갈등이 만약에 이거는 분명히 외적 갈등이잖아요. 적대자로 나오니까 단순한 인물끼리의 갈등일 수도 있지만 이 적대자가 사람으로 표현되지만 어떤 제도라든가 운명이라든가 자연물일 수 있지만 고전소설은 대부분 제도나 어떤 그 당시의 어떤 풍습, 가치관 이런 것과 갈등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현대소설은 갈등의 요소가 더 많지만 고전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제도냐 단순한 인물이냐로 여러분 나눠진다라는 거. 이건 지금 고전 얘기를 합니다. 현대도 여러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현대는 갈등의 이유가 훨씬 다채로워요. 자, 외적 갈등이 없다. 자, 그런데 다른 인물이 안 나와. 쭉 읽어도 인물이 안 나와. 자, 다른 인물이 안 나와. 그러면 여러분이 뭐냐? 얘가 내적 갈등일 수 있어요. 혼자 뭔가를 고민하는가? 그럼 마찬가지예요. 그 내적 갈등의 원인을 찾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해결되는가를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다른 인물도 안 나오는데 내적 갈등도 아니야. 그 경우는 뭐냐면 배경이 나온다든가 아름다운 자연물이라든가 또는 어떤 사건을 설명해주기 위해서 깔아주는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근데 대부분 고전에서는 이 첫 번째가 제일 많이 나오고 얘네들은 좀 부수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특정 배경이라든가 특정 소재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언급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소설들은 조금 다양하게 읽어낼 수 있지만 고전은 대부분 이 첫 번째에서 많이 이야기 장면을 끊더라. 자, 그럼 그 다음 조심할 건 뭐냐? 여기까지 내가 잘 파악했어. 근데 문제는 이 인물들이 등장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름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이 바뀌었을 때 누가 같은 N지 그 이름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고전을 읽어낼 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눈만 뜨고 있다면.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먼저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런데 아주 친절하게 이야기의 구조들을 지금 알려주고 있죠. 그럼 잘 보세요. 자, 뭔진 모르겠는데 갈등이 있구나. 자, 그런데 정비가 일단 주인공이고 얘가 긍정적인 인물이라면 지금 얘네 둘이 지금 같이 갈등하고 있는 이야기가 앞부분에 있을 거고, 자, 두 번째, 지금 양춘이라는 인물과 정비가 갈등을 하는데
동시에 양충과 황상이 갈등해. 그럼 두 번째 갈등에서는 얘랑이 지금 갈등이 드러나 있지는 않네. 자, 그러면 앞부분의 이야기가 만약에 중략으로 끊겼다면 이렇게 가니까 중략이 있다면 이게 중략의 앞부분, 이게 중략의 뒷부분일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럼 여러분이 일단 이야기의 구조가 나와 있고요. 자, 저렇게 해놓고 지금 글의 이야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내용일치. 자, 얘는 좀 빨리 가볼게요. 막 고도로 어려운 건 아니니까. 앞부분을 좀 잘 읽으셔야 돼요. 앞부분의 이름을. 그래서 앞부분은 조금 정독을 하고 중간은 좀 빨리 읽어볼게요. 자, 차시 양경이 정공의 딸이 죽은 줄 알았더니 천만의외로 그 딸이 태자비가 됐대요. 스톱. 자, 태자비랑 동일한 인물 누구죠? 정공의 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 나오는 표에다가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읽어도 돼. 근데 여러분 공이라는 말은 언제 붙이냐면 오늘날처럼 누구누구 씨 같은 거야. 성씨 뒤에 붙는 거예요. 그럼 말하자면 이런 거야. 정씨의 딸. 왠지 얘 느낌이 정비일 것 같은 느낌인데 추측만 하시면 돼요. 그럼 양경이라는 인물, 그 다음에 태잡이라는 인물 둘이 나왔어요. 자, 이것을 보고 얘가 왠지 모르겠는데 이 양경이라는 애가 분한 마음을 품었대요. 왜? 그럼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얘네는 갈등하는 인물이겠죠. 자, 왜냐면 태잡이가 됐으면 좋은 관계면 와 하고 칭찬해줘야 되는데 이씨 이런 거니까 딱 봐도 지금 얘네 둘은 갈등의 관계일 거야. 긍정적인 관계가 아니야. 자, 요망한 정녀가 죽었다고 하고 나를 속였으니 자 스톱. 정녀는 누구야? 정비. 아직 정비는 안 나왔으니까 정녀겠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걸 만약에 공을 씨라고 바꿀 수 있다면 정씨의 딸이니까 정씨의 딸이 태자 비가 된 거니까 여기서 정비를 추측하셔도 돼요. 괜찮으시죠? 자, 나를 속였으니 어찌 분하지 않겠는가? 태자비라는 미세로 우리 가문에 해야 할 것이니 얘는 진의 가문에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얘랑 갈등하고 얘를 없애려고 하는구나. 보셨죠? 옛날엔 감정을 중시했으니까. 자, 그래서 내가 먼저 어떻게 한다? 개교를 도모하겠다. 어떤 나쁜 게 하고 즉시 자, 우리는 양귀비가 일단 얘랑 대비되는 부정적인 인물인 거 알 수 있잖아요. 일단 알고 가고. 자, 그리고 이 얘랑 대비되는 정경도 역시 여러분 부정적인 인물이 되겠죠. 자, 남매가 그러면 양귀비랑 얘랑은 남매구나. 분명히 양귀비가 정녀랑 지금 나쁜 관계니까 지금 얘도 나쁜 관계구나. 자, 상에서 꾸몄고 하루는 양귀비가 태자비 친전에 이르더니 자, 정비 맞아서 얘를 갖춤에 라고 하니까 자, 지금 얘를 없애야지 라고 꾀를 내고 나서 정비를 찾아갔어요. 자, 근데 우리 정비전이고 자, 지금 얘랑 갈등하니까 얘는 지금 긍정이었죠? 자, 황상이 태자비의 바느질 솜씨를 보고자 하사 첩으로 하여금 자, 보통 여자가 자기를 낮춰서 부를 때 첩이라고도 합니다. 자, 황련단 한 피를 정비에게 주어서 3일 내로 용포를 지어 올리라고 했어요. 자, 정비한테 찾아가서 태자비 바느질 솜씨를 보자라고 했으니까 태자비랑 정비가 같은 인물인 거죠. 아하. 얘네 다 쎄뜨 라고 하고 여러분 뒤에 나오는 이야기에다가 얘네들을 쓰셔도 되죠. 아니면 여러분이 여기다가 이야기 구조를 그리셔도 되는데 저는 별거 없어서 그리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비단을 줬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훈훈하게 얘기를 하고 돌아와서 양귀비가 앉았다 돌아와서 즉시 자, 그럼 보세요. 새로운 인물이 나왔죠. 자, 중심 인물은 아니니까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자, 양귀비의 딸이죠, 얘는. 비연공주를 불려서 개교를 가르치니 얘도 어떻게 했어요? 응낙했잖아요. 지 엄마 말을 그대로 들었어요. 얘 긍정, 부정? 얘도 부정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 소저가, 이때 소저 누구야? 얘죠. 자, 정비께 갔더니 정비께서 용포를 짓더라. 원래는 이 용포는 임금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용이나 봉황새는. 자, 근데 얘가 정비께서 용포를 지어요. 이거 양비가 시킨 거잖아? 근데 일부러 이런 말을 했고 자,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짐짓, 불어 이런 말이 가끔 나와요. 그럼 여러분 이건 일부러 했다는 얘기예요. 일부러 꾸짖으면서
아니 너 같은 어린애가 뭘 알아? 조용히 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황상 나왔죠? 우리 아까 황상 누구? 정비랑 갈등하고 있으니까 세모 가주면 되겠죠. 중심인물이니까 역시 세모. 아, 너 왜 무슨 말을 하다가 말하니? 더 말해봐. 자, 그럼 일부러 이 상황을 만든 거야. 일부러 말을 흘리고 자세하게 말하도록 한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 정비가 용포를 짓고 있더라. 그랬더니 황상이 너 진짜 봤어? 그랬더니 비연이 봤어? 안 봤어? 실제로는? 안 봤잖아요. 안 봤는데 지가 본 것처럼 거짓말을 했고,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황상의 생각을 보세요. 아니, 용포를 지어? 무엇에 쓰려고 하지? 용포는 임금만 있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 누구예요? 얘가 지으라고 한 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 얘가 의심하는 거야. 자, 그때 양귀비가 뭐라고 했어요? 아, 의심스럽지만 어린애 말을 듣고 뭘 그렇게 합니까? 앞으로 서서히 보아서 처치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양귀비는 은근히 뭐야? 패자비의 편을 들어주는 척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쁜 년이지. 자, 태자의 천성이 어질고 효성 또한 깊더니 최근에 정비를 취한 후로 행동이 변했어요. 아이고, 네 아들은 문제였고 요년이 문제야 이런 거야. 자, 그러니까 아유, 태야 무슨 꿍꿍이는 일단 의심스럽지만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 일단 좀 지켜봅시다. 참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황상이 똑똑했다면 양귀비의 본색을 알아야 되는데, 자, 양귀비의 말만 아름답게 여기고 이후에 양귀비를 총애하고 그 다음 뭐예요? 태자와 정비는 미워하는 거죠. 왜? 의심하니까. 뭐야? 지금 자, 지금 쟤 왜 용포를 지어? 나 멀쩡히 살아있는데 나 빨리 죽으라는 거야? 지가 왕이 되려고 저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까지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제 분위기 파악 못하는 이 이제 정비가 뭐지? 물어보니까 양귀비가 이제 또 거짓말을 하는 거죠. 까지 괜찮아요? 자, 거짓말을 하면서 자,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연유를 모르고 마침내 용포를 지어서 줬더니 양귀비가 이렇게 하죠. 아이고, 정비 걔가 이 임금 당신 얼굴을 보더니요, 얘가 좀 눈치를 챘네요. 그러면서 지 남편 주려고 했던 거를 당신께 드렸어요. 아휴, 정말 제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애들 교육을 똑바로 못 시켰어. 여보 미안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제 얘는 사실은 중간자의 말만 들으니까 정확한 상황을 못한 채 오해하면서 용포를 불태워서 역시 뭐예요? 화를 내고 정비는 상황을 모르니까 근심하는 거죠. 아, 지금 앞부분에 이야기가 그대로구나. 그럼 여러분 스톱하시고 실제로 어때요? 푸셔도 돼요. 그쵸?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어떻게 읽는지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읽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36번에 1번 보세요. 자, A의 신분 변화를 통해서 자, 그럼 질문. 신분이 변화됐나요? 왜 변화됐죠? 신분 변화가 안 됐어요? 그러면 1번이 틀린 거야?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종이야. 근데 내가 양반이 됐어. 신분이 변한 거야? 좋아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양반이었는데 높은 벼슬에 올랐어. 신분이 변화된 거야? 변화된 거야? 아니야? 자, 마음을 지금 일관되게 먹으세요. 자, 내가 벼슬에 올랐는데 신분이 변화된 거야? 그건 아니야? 그치, 얘가 양반인 건 변화가 없죠. 그냥 높은 벼슬에 오른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일반 양반이었는데 태자의 부인이 됐어. 신분이 변한 거야? 아니야?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신분이라는 게 뭔지 잘 생각해봐.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신분이라는 게 사, 농, 공, 상 이런 것도 신분이고요. 또는 양반하고 양반이 아닌 존재들, 뭐 종, 뭐 천민 이런 애도 신분이죠. 자, 그럼 생각해봐. 그냥 일반 백성이 있어. 양반이 있어? 신분이 달라. 그럼 나머지 왕과 왕의 가족들과 일반 양반은 같아 달라요? 달라요. 아니, 똑같을 거면 양반들이 그냥 양반하면 되지. 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겠어? 왕의 일가는 여러분 왕족이라고 하잖아요. 왕족과 일반 양반들은 달라요. 그러니까 얘가 태자 B가 됐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야기를 보시면, 지금 이 정공의 딸이 패자 B가 됐고 굉장히 높은 신분으로 올라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신분의 변화가 맞아.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걸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일단 남겨두셔도 돼요. 까지 괜찮아요? 자, 그래서 B는, B의 가문이 느낀 위기감. 일단 이 뒷부분은 확실히 맞죠? 아까 가문 얘기. 얘는 확실히 맞다. 근데 얘를 잘 모르겠어. 그럼 넘어가시면 되는데, 이야기 흐름상 무슨 얘기야? 아, 얘가 태자비가 되어서 얘네가 위기감을 느껴서 지금 사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태자비가 신분 변화 인지를 여러분이 캐치하셔야 되는데, 모르시면 일단 넘어가세요. 자, 보세요. 갈등 양상에서 C는 A의 행동을 의심했고, 진위를 직접 확인했어요? 아니지. 내가 여길 여러분이 맞나라고 해도 분명한 건 얘는 계속 양기비고 직접 확인한다는 건 걔를 불러서 물어봐야 되는 거야. 너 이거 왜 그런 거야? 라는 거고 다른 사람을 통한 건 여러분 간접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얘가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갈등 양상 2니까 일단 얘는 뒷부분을 볼 건데 뒷부분은 좀 빨리 보도록 하죠. 자, 뒷부분을 보세요. 자, 중요한 이유를 보시면 양기비가 자기 아들이 사망하자 정비가 독살한 것으로 꾸며요.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이야기는 용포에 대한 이야기였고 두 번째 이야기는 자기 아들이 도구로 사망한 다른 사건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이건 누가 봐도 얘가 한 것처럼 꾸몄기 때문에 얘가 되게 위태롭죠. 자, 그런데 황후가 정비를 아끼던 황후니까 주인공 편이니까 얘는 긍정부정? 긍정이에요. 자, 그래서 황후가 사약을 받을 위기에 처한 누구를? 이 정비를 구해주고 멀리 떠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후 정비는 아버지 정공과 중마고인, 자, 새로운 인물이 나왔죠. 이시랑. 그래서 이시랑 집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자, 여러분 뒤쪽에 지금 보시면 뒤쪽의 이야기는 어떤 거예요? 지금 양경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지금 양춘을 찾아야겠죠. 양춘 찾아야겠죠? 자, 양춘과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양춘 찾아보시고 양춘과 어떤 일이 있었어요? 네. 양춘과 싸워요. 누가요? 정비. 그럼 지금 보세요. 정비랑 양춘이 싸우니까 지금 얘네들은 갈등 관계가 되는 거죠. 까지 괜찮아요? 네. 갈등 관계가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양춘이 왜 그런 거죠? 왜 얘를 죽이려고 한 거야? 그렇지.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 앞에도 지금 이야기를 보시면 쭉 보시면 지금 반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태자와 천자가 적진에 쌓였다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정비가 얘랑 싸운다는 얘기는 얘가 지금 반역자가 되는 거죠. 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물리치고 있는 거 별 얘기 없죠, D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3번 보시면 D가 양춘이 C 황상의 권위를 빼앗은다.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자, 4번. 자, D가 A가 천명을 맡고 있다. 자, 얘는 지금 우리가 안 읽은 부분에 있거든요. 자, 천명을 맡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양춘이 하는 이야기 속에 지금 들어가 있겠죠. 이거잖아요. 우리가 천명을 받아서 자, 의병을 이루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 천명을 받던 우리를 누가 맡고 있는 거야? 정비가 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양춘 입장에서는 이 천명을 얘가 맡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우리는 천명이야? 그럼 고로 너는 천명이 아니야다 라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맞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얘는 조금 여러분이 요거 말고는 지금 천명 얘기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조금 추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5번 보시면 A는 유교적 명분에 입각해서 D에게 죄가 있음을 하고 있다. 자, 지금 보시면 정비가 크게 놓아여서 자, 너희가 되도록 나라의 어떤 녹을 먹고 너희 누이가 총애를 받은 그 은혜가 만극하다는 거야. 자, 근데 그리어 역당을 모아서 임금을 해하려고 하니 어찌 하늘이 무심하겠는가? 하늘이 니네가 잘못했음을 알고 벌을 줄 거야.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지금 뒤에 보시면 자고로 임금이 있은 후에 백성이 편안하다니 자 군신 지휘는 임금과 신하 사이의 그 의리는 삼강오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교적인 가치관 중에 제일 으뜸이다 라는 지금 이 내용이죠. 자 그래서 유교적인 명분 여러분 충, 효 가끔 애들이 잘 모르는데 충, 효가 나오면 여러분 무조건 유교적인 가치관이에요. 지금 여기는 써있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써있든 안 써있든 그냥 충, 효 나오고 유교적 가치관으로 단어를 바꿔서도 많이 나와요. 그냥 같다라고 봐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5번은 맞는 거고 자 그럼 만약에 이제 본인이 문제를 풀 때 나는 나머진 지웠어. 근데 얘네 셋이 헷갈려 라고 할 수도 있고 1번, 2번이 헷갈려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가 봐도 직접 확인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직접이라는 건 내가 대놓고 당사자랑 물어봐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중간에 다른 인물을 거쳤기 때문에 직접이라고 볼 수가 없더라. 까지 괜찮나요? 자, 요렇게 지금 앞부분은 좀 자세히 읽어드렸고 뒷부분 좀 스킵해서 읽었지만 별 얘기가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얘는 맨 앞에 인물을 파악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교재 혹시 가져오셨어요? 교재? 혹시 풀어봤니 너? 비문화? 그거 잠깐 꺼내볼래? 자, 여러분 잠깐 교재 좀 꺼내보시고요. 그 5월 4주? 3주? 네. 3주 보시면 5월 3주 교재에서 여러분 이 독서 지문 있거든요. 14, 15, 16. 요 지문 잠깐만 펴보실래요? 이 생각보다 괜찮지 않니? 어려웠니? 이거 지문이요? 아니 요 문제. 네, 그렇게 안 하네. 내가 무슨 이거 너 정도 독해면 얘 맞아야 되거든 사실은. 맞고 여기서 제일 어려운 거는 사실은 얘예요. 오다까지 해본 거야? 네. 오케이. 자 요거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아니고 뒤쪽에 우리 5월 3주 보시면 요거 독서 얘기 짧게 하고 여러분 마무리 질게요. 자 안 푸셔도 괜찮아요. 자 오늘 안 풀어놨구나. 풀었네. 오, 잘했네. 요거 하나만 보고 넘어갈 거예요. 거기 아니고 5월 3주. 여기. 저 5월 3주고 니네 전에 풀어놨던 거야, 이거. 자, 지금 33번 잠깐 볼게요. 자, 요 얘기만 빨리 하고 넘어가죠. 지금 5월 3주에 있는 거 지금 나머지 친구들은 다 풀었는데 요게 여러분 작년에 나온 22학년도 대비 이 문제거든요. 실제로 출제 기간에서 수능 출제 기간에서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문제들은 좀 풀어주시면 좋아요. 못 푼 사람들은 좀 풀어봐 주시고요. 이 지문들이 사실은 굉장히 문제도 좋고 그 다음에 새로 변형된 유형들이 들어갔어요. 1학년 모의고사들은 실제로는 이 변형된 문제들을 모두 다 반영하지 않아서 기존 기출문제를 풀어드렸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 문제 유형 형태로 나올 거예요. 지문도 그렇고 문제 유형도 그렇고 그래서 얘네들이 문제가 되게 좋으니까 한번 풀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33번 같은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자 보세요. 여러분이 실제로 문제 푸실 때 자, 뭘 묻는지 먼저 보실 거 아니에요? 아, 얘는 내용일치구나. 자, 얘도 내용일치인데 리튬 충전지라고 해서 세부적인 독해를 물어보는 거구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걸 회의 형식으로.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새롭게 들어간 문제 형태예요. 요런 게 새로운 문제 형태. 근데 결국은 얘도 내용 문제더라. 자, 그리고 여러분 뒤쪽에 문제를 보시면 그래프를 가지고 역시 뭐다? 내용일치를 물어봤고 얘는 어휘죠. 자, 그러면 문제 중에 지금 거의 다가 그냥 내용 문제다. 그러면 내용이 좀 더 뭐냐? 정보량이 많을 거다. 꼼꼼히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그림이나 그래프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면 정독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뭘 보냐? 그래프가 나왔다면 X축과 Y축에 대한 거 그리고 이 그래프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가 이 단어들만 보세요. 아, 그러면 이게 시간과 전압관계의 어떤 관계를 드러내고 있고 단자전압이나 충전 전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부분에서 잘 봐야겠구나. 나머지는 여러분이 그래프를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얘기인 거죠.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이 시간에 따라서 전압, 이 단자 전압 보세요. 자, 이 부분은, 자, 전압이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전압이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은요? 전압이 늘어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죠? 여러분. 기울기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완만해진다고 해서 전압 자체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증가량이 줄어드는 거지 전압 자체는 여기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다음부터 방향성이 바뀌는 것부터 지금 전압이 줄어들고 이거는 Y축을 보시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래프에 있는 요 단어들을 보시고 그 내용이 글의 일치로 물어보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윗글 정보를 한번 볼게요. 이게 내 기억이 맞다면 다 읽지 않아도 지금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자, 어떻게 읽는지만 잠깐 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이게 충전 방전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죠. 자, 일단 스티머 앞부분에서는 충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충전기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죠. 개념을.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죠. 이러면 체크 안 해도 돼요. 항상 여러분이 체크할 거는 아주 기본이 일단 개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의 상식과 다른 내용.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치를 나타내는 거. 그 수치를 나타내고 그 다음 네 번째 관계. 얘가 아주 기본이에요. 나머지 수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여러분이 주목할 게 이 네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개념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안 체크한다. 자, 그 다음에 적절한 전류와 전압을 제어하기 위한 충전 회로가 있더라. 별 얘기 없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자, 얘를 지금 분류해주고 있는데 기준이 있어요. 바로 뭐냐? 양극에 사용되는 자, 금속, 산화, 물질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줬죠. 여러분 보통 이렇게 나눠주면 그 다음이 뭐가 나와요? 납 충전지에 대해서, 니켈 충전지에 대해서, 리튬 충전기에 대해서 원래는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전개 방식이거든요. 근데 얘는 특이하게 끝났어. 그냥 그러고. 그쵸? 끝났는데 읽다 보면 저 세 가지를 중간중간 이렇게 건드려준다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보통은 이렇게 끝났고 언급하지 않으면 얘는 선택지 안 나와요. 그런데 저 얘기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이론을 설명할 때 중간중간 언급해주면 결국 이 얘기들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일단 얘를 제끼고 뭘 얘기했느냐. 자, 얘가 일단 방전될 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방전될 때. 자, 양극의 단자와 음극 단자 간의 이런 전위차. 즉, 같은 얘기죠? 이게 전압이구나. 자, 같은 용어들은 체크해 주세요. 왜? 전압으로 물어볼 수 있고 뒤에서 전압이라고 나오는데 얘를 보세요. 방전이 진행되면서 전위차가 감소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자,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 방전이 되면 전압이 감소되는 건 당연한 거라서 저는 체크하지 않았는데 모르는 사람만 체크하시면 되겠죠. 항상 모르는 내용을 체크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변화하는 단자 전압의 평균을 뭐라고 한대? 공칭 전압이라고 한더라. 여러분 아까 그래프에서도 단자 전압이 나왔었잖아요. 그쵸? 그럼 단자 전압이 변하는데 걔네들의 평균이 얘구나. 자, 그 다음 보시면 충전지를 크게 만들면 당연히 여러분 크기가 더 많은 거를 여러분 저장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충전 용량이라든가 방전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자, 그러나 B가 중요합니다. 전극의 물질을 바꾸지 않는 한, 그럼 바꾸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바꾸지 않는 한, 바로 무엇은? 이 단자 전압의 평균은 변하지 않는다. 자, 이런 내용들은 체크해 줘야겠죠, 여러분. 콕 집어서. 그리고 나서 얘네들의 전압을 지금 써줬죠. 수치가 나오면 체크해 주시는데 한눈에 볼 수 있게 여러분 정리하셔도 되고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아, 일단은 지금 가장 큰 게 누구야? 리튬이구나. 자, 그 다음에 납이구나. 그 다음에 니켈이구나. 라고 정리해주고 가셔도 되고 그냥 숫자만 체크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까지 괜찮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읽고 사실 별 얘기가 없으시면 한 단락 더 읽으시고, 나는 좀 어려운데? 라고 하시면, 여기서 글의 일치. 읽을 수 있는데, 그럼 여기까지 읽은 다음에 글의 일치 보시면 됩니다. 자, 전 좀 더 읽을게요. 자, 충전지는 최대 용량까지 충전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이러한 충전을, 자, 만충전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과충전 얘기하고 있죠. 개념이 여기 지금 다 써 있습니다. 자, 지금 최대 용량까지 충전하는 게 망충전이고, 자, 넘어서는 게 과충전이다. 마찬가지예요. 개념을 알면 안 체크하셔도 돼요. 이건 일상생활의 팁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너무 과도하게 충전하는 게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방전의 하한 전압까지는 방전시키는 과방전으로 인해서 충전지의 수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너무 방전을 시켜도 문제고 너무 과하게 충전을 시켜도 수명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측정하는 게 중요하구나. 특히 보세요 여러분. 특히라고 꼭 집어 얘기를 하거나 특히라고 콕 집어 얘기하거나 아니면 예외 우리의 상식과 다른 애들은 무조건 100% 나와요. 선택지에. 그럼 여기 보세요. 과충전 시에는 발열이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돼요? 누액이나 폭발의 위험이 있어. 위험하니까 과충전하면 안 되겠구나. 자,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지금 니켈 충전지의 일종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니켈 카뮤든 충전지는 자, 메모리 효과가 있어서 일부만 방전한 후 충전하는 것이 반복이 되면 충전 용량이 줄어든다. 자, 이런 얘기는 지금 보시면 다른 애들과 달리잖아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차이점이기 때문에 여러분 체크하고 뭐 그렇게 막 밑줄까지 긁을 건 없으니까 괄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막 뭔가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없어요. 개념들만 잘 숙지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일상에서 아는 단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내용에서 몰랐다기보다는 그래프를 잘못 읽으신 경우가 큽니다. 아까 그 문제는. 맞아 읽어볼게요. 여기까지 읽고 여러분들이 글의 일치 확인해 보시면 돼요. 네, 맞추셨으니까 전 안 할게요. 그 다음. 자, 충전에서 사용하는 충전기의 전원 전압은 충전기의 공친 전압보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수치가 지금 나왔죠.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공친 전압에 대한 아까 용어를 설명해 줬잖아요. 자, 지금 얘네들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충전기의 전원 전압은 공친 전압보다 높아야 된다라는 거죠. 당연히 체크해 주시고. 높아야 되는구나. 자, 그리고 충전기로 유입되는 전류를 어떻게 한다? 제한하는구나. 그러나 역시 뒤가 중요하죠? 자, 그럼 뒷얘기를 하기 위한 거예요. 충전이 이루어지면서 단자 전압이 상승하여 자, 여러분 충전이 이루어지면 전압이 상승하는구나. 이건 아까 그래프로도 확인하셨습니다. 자, 상승하여 유입되는 전류의 세기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얘 단자 전압이 상승하죠. 그런데 유입되는 전류는 어떻게 되죠? 줄어들게 되죠. 얘네가 무슨 관계야? 관계 체크해 주시고 관계, 수치 중요하죠. 그러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세기가 줄어들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일정하도록 어떻게 한다? 문제점이 있고 해결 방안 역시 중요하죠. 얘를 사용한다. 자, 그리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죠. 또한 그럼 얘랑 대등한 중요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어느 때 정전압 회로를 사용할 때가 나오는 거죠. 자, 말 그대로 전류가 일정하면 정전류, 전압이 일정하면 정전압, 비슷한 원리네?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나서 리튬 충전지 얘기가 여러분 문제로 나왔잖아요. 자, 얘일 경우에는 정전류 회로를 사용하다가, 얘를 사용하다가 만충전 전압 시에는 얘로 바꾸는구나. 순서가 나왔죠? 체크해 주시고 왜 순서를 바꿀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충전을 만충전 상태를 추정하여 충전을 중단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들이 있죠. 까지 괜찮나요? 지금 그래프 얘기가 전체가 다 물어보기 때문에 지금 끝까지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죠? 방식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최대 충전 방전 시간 방식이라는 게 존재하죠. 까지 괜찮아요? 그럼 얘는 뭐야? 완전 반전에서 만 충전까지 소요되는 시간으로 추정되는 시간이 경과되면 무조건 차단한다. 여러분 밑줄 그으면 너무 기니까 가로로 묶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핵심어는 체크해 주시고. 자, 전류적 산마시는 어떻게 해요? 얘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여 각각의 값이 측정 시간을 곱한 것을 모두 더한 값이 충전지에 충전 용량에 이르면 전원을 차단한다. 아, 뭔 소리야 라고 모르셔도 여러분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자, 일단 중요한 건 얘는 이게 있는 거죠. 좀 번거롭죠?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전류 세기를 측정한 다음에 자, 그 각각의 값의 측정 시간 간격을 곱하고 그 다음에 더한 그 값과 충전 용량을 비교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아까 2번이었고 자, 얘는 상번이죠. 충전, 상태, 검출, 방식. 자, 얘는 온도를 가지고 하더라. 자, 그래서 단자 전압과 충전지 표면의 온도를 측정하여 자, 만 충전 여부를 판단한다. 자, 그래서 충전지에 충전 전류가 유입되면 충전이 시작되어 단자 전압과 온도가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단어는 서서히 라는 거는 완만하게 라는 단어죠. 그럼 급격하게 라는 단어와 대립상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립상을 이루고 있는 애들은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다가 숫자가 나왔죠? 약 80%에 이르면 발열량이 아주 높아지고 잘 보세요. 여기서 캐치를 못했어도 여기서 캐치하시면 되죠. 급격하게 올라간다. 그럼 여러분 위 그래프를 보실 때 이런 얘기들이 그래프에 드러나는지 확인해 보셔야겠죠. 자, 만충전 상태에 가까워지면 자,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 상태에 가까워지면 자,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소 감소한다. 그 다음 보세요. 일정 수준은 일정하지 않은 게 여기들이었잖아요. 자, 그러다가 일정 수준으로 감소한 시점을 만충전이라고 본다. 자, 뭔가 여러분 지금 되게 복잡할 것 같지만 다른 애들보다 얘를 굉장히 많이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쵸? 그러면 얘가 상대적으로 다른 애들보다 출제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니켈, 카뮤등 충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쭉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읽어도 될 것 같아서 제가 굳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래프 보자. 자, 그래프 보세요. 자, 1번 보세요. 단자 전압이, 얘 단자 전압이잖아요. 공칭 전압 이하인 상태에서 여러분 공칭 전압이 뭐죠? 평균이죠. 그럼 얘 평균 뭐예요? 여러분 평균이 얼마죠? 모른다고요? 알 수 있어요. 지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모르지 않습니다.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위에 보시면 자, 위에 단자 전압의 평균이죠. 그러면 단자 전압이 가장 낮을 때랑 가장 높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의 평균을 따져보시면 돼요. 그게 평균이에요. 단자 전압이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0에서부터 시작해요? 아니죠. 0.8부터 시작하잖아요. 최고가 1.8이잖아요. 그럼 얘 사이를 지금 보시면 평균이 얼마죠? 평균이 얼마예요? 1.3? 왜 1.3이에요? 왜 1.3이 나왔어요? 그럼 1번 틀렸네? 그럼 1번이 답이에요? 자, 단자 전압이 공칭 전압 이하의 상태에서 단자 전압이 얘가 단자예요, 단자. 얘가 시작하는 건 여기잖아요. 자, 단자 전압이
공칭전압 이하의 상태에서 충전이 시작되고 있군. 미안해요. 맞네요. 네. 자, 그러면, 미안해. 내가 잘못 계산했어. 자, 그러면 그 평균을 구하고, 지금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공칭전압 이하인 상태에서 충전이 시작되고 있군. 얘는 괜찮으시죠? 여러분,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지 못하지 않아요. 지워지고요. 자, 그 다음에 충전 전류에 의해서, 자, 나를 보세요. 지금 나는 여기죠? 요점 어디겠죠? 자, 그러면 충전 전류에 의해서 온도가 상승하고 정전류 회로가 작동하고 있군. 자, 여러분 지금 정전류 회로 전압 얘기가 나왔던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되죠. 지금 보시면 일단 전류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나라는 거는. 자, 그럼 이때 정전류 회로가 작동하고 있는 거 어디서 찾을 수 있죠, 여러분? 윗글 보시면 실제로 구체적으로 찾지 않아도 맞기는 하거든요. 자, 지금 얘가 정전류를 사용하고 있다는데 여러분이 그걸 모르셔도 기본적으로 여러분 충전이 되면서 전류가 유입되고 전압이 올라가면 열이 발생해요? 발생하지 않아요? 발생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는 구체적으로 찾진 않아도 사실은 윗글의 내용을 이해하셨으면 자, 일단 얘가 어떻게 된다? 온도가 상승한다는 여러분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정전류 회로가 작동하고 있다. 이건 어떻게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정전류 회로나 아니면 전전압 나와 있는 부분이 있었죠. 자, 거기서 어떻게 알 수 있죠? 여기 있었죠? 이 아래쪽에. 자,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지금 얘네들인데 보통 우리가 충전기에서 전류의 세기가 일정하도록 할 때 정전류를 사용했었죠. 그쵸? 그 다음에 정전압을 사용할 때는 전압이 일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리튬을 충전할 때는 정전류를 충전한다. 라고 얘기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보세요. 자, 얘가 어떤 충전기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대체로 지금 보시면 아니 미안, 요게 아니구나. 요거죠. 요거잖아, 요거. 그럼 얘가 충전 전류가 지금 어때요? 일정하죠. 자, 일정할 때 여러분 정전류를 확인한다고 했죠. 그럼 얘도 맞네요. 자, 그 다음 달을 보시면 단자 전압이 최대에 도달했죠. 달을 확인해 볼게요. 자, 달은 지금 여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의 단자 전압이 최대에 도달했으므로 만충전에 이르렀다. 맞나요? 자, 그러면 얘가 최대로 도달했다. 라는 거는 일단 전압이 최대로 도달을 했네요. 그쵸? 여러분 이 얘기를 보시면 지금 이 끝쪽 얘기랑도 사실 비슷하게 이야기가 지금 여기랑도 흘러가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여러분이 뭐 이거다라는 걸 알 수가 없어도 이 비슷한 얘기가 이쪽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이야기를 보시면 자, 얘가 지금 여기 자, 그리고 나서 만충전 상대에 이르렀다. 자, 그 다음 라를 보시면 정전류 회로가 작동을 멈추고 전압이 차단되었다. 그럼 여러분 라를 보세요. 자, 라를 보시면 라가 여기죠. 그러면 지금 감소하고 있죠.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감소하고 있고, 자, 그리고 나서 단자 전압이 어느 정도 지금 일정하게 하향하고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얘기거든요. 지금 만충전 용량의 80%에 이르면, 여러분 이러면 3번 다시 보셔야 되거든요. 잘 보세요. 충전량이 만충전의 80%에 이르면, 자, 전압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만충전에 가까워지면 단자 전압이 다소 감소하고, 일정한 수준으로 감소할 때 만충전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3번, 4번 다시 보셔야 되잖아요. 지금 3번 맞다고 하는 사람들. 지금 보면 여기에서 단자 전압이 일정해지는 게 어디서부터죠? 다예요, 라예요, 마예요? 단자 전압이 어디서부터 일정해지죠? 여러분? 그래프 보실 줄 알죠? 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윗글 다시 보세요.
일정하게 80%에 이르면 단자 전압과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간다. 80%. 그러면 단자 전압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 80%고 만충전에 가까워지면 오히려 전압이 약간 감소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일정해진다. 그러면 감소하게 되는 여기가 만충전이죠.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나다라 중에 만충전이 어디예요? 그래프 보세요. 만충전이 어디예요? 라죠. 여기가 만충전이잖아요. 그러면 3번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네, 왜 맞다고 그래. 자, 3번.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그러면 정전류 회로가 작동을 멈추고 전원이 차단되겠군. 지금 라에서는 만충전이 됐기 때문에 전원이 차단되겠죠? 같은 여러분 이거 3번, 4번은 세트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말을 보시면 충전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자, 말을 보세요. 여러분 만은 여기죠? 전류가 지금 0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미 여기에서 만충전이 끝났고 충전이 끝난 다음부터는 여러분 무조건 방전이에요. 그렇게 캐치하셔도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전류를 보고 판단하셔도 되고요. 답은 3번이 되겠죠. 까지 괜찮나요? 네.